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원마취통증의학과 의원 해봉춘 원장입니다. 겨울 되면 유난히도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릎의 통증이 왜 겨울 되면 더 많이 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병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릎 그러면 퇴행성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퇴행성이 뭐냐? 퇴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무릎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무릎의 뼈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인대, 연골 이런 분들의 변화가 와서 염증이 생기고 이런 염증이 더 발전이 되면 연골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골관절염 같이 심해지면서 이제 보행 장애라든지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것을 바로 퇴행성 이런 변화로 인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무릎 통증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많이 오느냐? 또 그렇지 않죠. 또 최근 들어보면 우리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오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다시피 운동선수들 특히 심한 것이 이제 축구죠. 왜냐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되거나 늘어나서 이제 발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춥다 보면은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스키. 이 스키 굉장히 위험합니다. 몸 따로 이런 스키 따로 가면서 이 무릎이 이렇게 확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문제는 이렇게 젊었을 때 무릎의 부상과 이런 것이 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걸로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에도 이런 부상으로 인해서 무릎에 통증이 많이 올 수 있고요. 잘 관리를 해야지 나이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무릎에 통증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무릎의 부상으로 인한 통증, 이것은 곧 나이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여러 가지 운동과 이런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뚱뚱하고 이렇게 비만 있고 체중이 많이 가면 과하게 압력을 가해줘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젊었을 때 어떤 부상이 많았던 분들도 빨리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요. 맨날 무릎을 꿇고 일을 한다든지 쪼그리고서 일하시는 분들,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분들 보시면 맨날 앉아서 쪼그리고 일을 하시죠. 그런 분들은 무릎을 갖다가 혹사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오래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과체중 이런 분들한테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빨리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이 아프겠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끈시끈하게 통증이 오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저기 무릎이 시큰거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등산들 많이 하시잖아요.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안 아픈데 내려갈 때 되니까 점점 시끈시끈하게 통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초기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걷게 됐을 때 통증이 온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온 거고요.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이 약간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형학관을 보시면 여기가 무릎에 이제 덮개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뼈를 갖다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죠. 물렁뼈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부터 오는 충격을 방지해주고 그 밑에 연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무릎 구조는 우리 체중을 지탱하게 되기 때문에 반월판 물렁뼈 같은 것이 충격을 흡수하고요. 더 나아가서 연골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무릎뼈를 보호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의 관절을 갖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양쪽 옆에는 내측인대, 외측인대들이 이렇게 무릎을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연골뼈 이런 연골이 찢어지거나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어떤 체중이 가했을 때 이게 지지를 못해주기 때문에 이 연골 하늘색 부분이 점점점 닳게 됩니다. 여기 닳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뼈하고 뼈끼리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제 점점점 그 통증도 심해지면서 관절염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관절염을 때면 뭐 단계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는데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여기런데 어떤 염증이 시작하는 단계고요. 중기는 이제 염증이 심해서 군데군데 연골이 파열이 되고 연골이 까지게 되면서 염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기 되면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아갖고 뼈들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관절이 서로 이렇게 맞닿으면서 통증을 아주 심하게 됩니다. 말기가 되면은 이제 걷지 않아도 굉장히 무릎이 아주 심하게 아프고 무릎도 퉁퉁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도 찰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말기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에서 중기, 말기로 가게 되면 이제 통증도 심해지게 되는데요. 무릎 관절염이 시작됐을 때 그런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제가 여태까지 치료했을 때는 단계적인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치료라는 것은 가장 쉬운 치료부터 간단한 치료부터 치료를 우리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치료를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치료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릎 운동입니다. 무릎 운동은 어떤 치료 방법보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무릎이 막 아프 죽겠는데 무조건 운동하라는 건 아니고요. 무릎 관절염이 시작됐을 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릎 운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무릎에 있는 윤활유효과라는 관절 주사를 갖다 받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관절에 약물을 주입해도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같은 걸 한다든지 관절경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주 말기 정말 통증이 돼서 꼼짝도 못할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는 이런 단계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초기를 지나서 중기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알죠. 시루안 주사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는 콘주란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릎에 손상된 연골을 또 보호하고 염증도 이렇게 좀 가라앉혀 주면서 염증을 회복할 수 있게 빠른 회복을 도와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콘주란 주사 같은 거를 많이 놔드리고요. 아주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는 이제 줄기세포 본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것을 다시 무릎에 넣어주는 자가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연골을 재생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골이나 뼈의 변화가 아주 심해가지고 정말 이 두 개가 뼈가 이렇게 완전히 맞닿아갖고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관절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료의 제일 첫 번째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든 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증상은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윤활유효과라는 콘주란 주사라든지 히루안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도 운동을 해야 되고 줄기세포에도 운동을 해야 되고 인공관절을 해도 무릎 운동을 해야지 더욱더 그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이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무릎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무릎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제일 좋은 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요.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힘주고 이런 무릎 운동을 하루에 수십 차례, 수백 차례를 꾸준히 매일 하신다면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무릎 관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지 부담을 줄여서 무릎 관절이 굉장히 잘 쉬게 돼요. 휴식을 취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물속에서 운동하고 무릎을 걷고 물속에서 수영 이런 것들 하면 무릎 관절의 주위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좋아져서 상당히 통증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앉아서 운동하는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무릎의 전체적인 근육과 다 하체 근육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맡는 이 세 가지 운동들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통증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이든 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런 운동을 시작을 한다면 어떤 치료보다 가장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갖다 하나 둘씩 하신다면 아마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의 장애라든지 고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인, 그 다음에 증상, 치료 여러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료하는데 그리고 또 통증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